한동모터스가 준비한 특별한 자동차 리뷰 시리즈 일단 타볼게요. 저는 진행자 오노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타볼 주인공은 BMW의 유일한 MPV 더2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더2 액티브 투어러는 이 생김새부터가 약간 다르죠. 해치백이 아닌 듯 해치백 같고 또 SUV인 듯 아닌 듯 합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디자인한 건 분명한데 이런 장르의 모델이 또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2 액티브 투어러의 첫 등장은 무려 10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세대 모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2세대 더2 액티브 투어러가 스포티하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해 국내에 공식 출시한 2세대 더2 액티브 투어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타볼게요. 네, BMW는 지금까지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 엔진 후륜 구동 방식이 아무래도 앞뒤 밸런스도 좋고 무게 중심도 더 낮겠죠. 주행 안정성도 더 뛰어나고요. 조향 감각도 더 예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승차감이나 주행감이나 모두 전륜 구동보다는 후륜 구동이 아무래도 훨씬 나아요. 근데 이런 BMW의 전통을 처음으로 바사삭 깨버린 차가 있으니 그게 바로 더2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더2 액티브 투어러는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가 BMW 최초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3열석입니다. 이 액티브 투어러의 파생 모델인 그랜드 투어러 모델이 브랜드 최초로 3열 시트를 채택했기 때문이에요. 실용적이죠? 그래서 다이내믹 럭셔리를 외치는 BMW의 팬들은 더2 액티브 투어러가 좀 BMW에는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MW가 그저 실용적이기만 한 모델을 만들진 않았겠죠? 이름부터가 벌써 액티브 투어러잖아요. 뭐 그 얘기는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더2 액티브 투어러는 많은 팬들의 우려와는 달리 쾌적한 실내와 실용성을 겸비한 컴팩트 MPV 모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MPV죠. 더2 액티브 투어러는 BMW 최초의 MPV 모델입니다. MPV는 멀티 퍼포즈 비클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목적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서 승합차라든가 미니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여러 명을 태운다거나 짐을 잔뜩 싣기에 좋은 그런 넓은 공간과 활용성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MPV 하면은 체구가 좀 커요. 미니밴 하면 각자 떠오르는 모델이 있으실 거잖아요. 다 체구가 큰 모델일 거예요. 그런데 BMW가 어디 출신이죠? 유럽. 맞습니다. 유럽은 작은 차를 선호하는 시장이거든요. 도로 사정이라든가 주차 여건상 큰 차가 절대 유리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2 액티브 투어러 같은 컴팩트 MPV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중형급 미니밴보다는 이런 컴팩트 MPV가 훨씬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 브랜드인 BMW가 더2 액티브 투어러를 선보이게 된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실용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단을 생각보다 선호하질 않아요. 도심에서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좀 작은 해치백이라던가 실용성이 좋은 외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만약 본인이 해치백처럼 컴팩트하면서도 공간은 실용적인 그런 차량을 찾고 있다면 바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더2 액티브 투어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2 액티브 투어러가 BMW 최초의 전륜구동 모델로 간택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후륜구동의 장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럼 전륜구동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는 전륜구동 모델이 더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공간 활용성이 좋습니다. 전륜구동 모델은 엔진과 변속기를 모두 가로로 배치해서 엔진룸 크기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엔진룸을 줄이면 당연히 실내 공간은 더 넓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더2 액티브 투어러를 보면 이 보닛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덕분에 실내 공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고도 1575mm로 꽤 높아요. 이 차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더1의 높이가 1434mm인 걸 생각하면 꽤 차이가 크죠. 141m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탑승자 입장에서는 실내 공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고가 높아지면 이 시트 포지션도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앉는 자세도 달라지고 무릎을 덜 굽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럼 더욱 무릎 공간이 넓게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급이라면 해치백과 MPV의 공간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렁크도 넓습니다. 기본으로 470리터가 제공이 되는데 저 4대2대4로 분할되는 2열 시트를 접으면 1455리터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참고로 X4가 2열석을 접으면 1430리터가 되거든요. 잠깐만, 이 차가 분명히 더 체구가 작을 텐데 트렁크가 25리터가 더 넓다고요? BMW가 무슨 마술이라도 부렸나요? 그리고 BMW의 묘책이 또 있습니다. 2열석을 앞뒤로 120mm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열석을 접지 않고도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처럼 이렇게 직각면이 있는 짐을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도록 2열석 등받이를 직각으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성에 있어서는 진짜 탑급인 거죠. 자, 실용성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액티브에 얽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더2 액티브 투어러 218D 모델인데요.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6.7을 발휘하는 직렬 4기통 2.0L 터보 디젤 엔진을 품고 있습니다. 150마력이면 생각보다 조금 낮지 않나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625kg 밖에 나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대 토크가 36.7이잖아요.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면 3.0L 이상은 돼야지 이 정도의 최대 토크를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가속 초반부터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BMW가 더2 액티브 투어러에도 그렇고 더1에도 그렇고 과감하게 전륜구동을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륜구동으로도 충분히 다이내믹한 주행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덕분이겠죠. 더2 액티브 투어러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향 반응이 비교적 명민하고 예리합니다. 전고가 높은데도 코너에서 나쁘지 않아요. 고속 안정성이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형 MPV는 싸커맘이라고 하죠. 아이들 등 하교시켜주고 등원 시켜주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헌신적인 그런 부모들이 많이 타는데 근데 이 더2 액티브 투어러는
레저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특히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뭐 스키, 스노보드처럼 좀 이렇게 큰 장비를 요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층이 이 더투 액티브 투어러를 선호합니다. 괜히 이름에 액티브가 들어간 게 아니겠죠. 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바람이 참 좋네요. 근데 이렇게 강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더투 액티브 투어러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나 레저 활동에서 비롯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이 있는데요. 뭘까요? 네, 바로 시계입니다. 자, 시계. 이 시계 중에서 뭐 다이버 워치나 크로노그래프, 크로노미터처럼 스포츠나 레저에서 비롯된 시계들이 있어요. 다이버 워치는 우리가 이제 잠수할 때 사용해도 무방한 그 정도의 방수 능력과 또 내구성을 갖춘 시계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능력을 구현하려면 명품 시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버 워치라고 하면 명품 시계의 다른 말처럼 쓰이기도 하는 것이죠. 크로노그래프는 이제 스톱워치 기능이 들어가서 시간을 측정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시계인데요. 크로노그래프에는 타키미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타키미터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시계는 스포츠 활동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렇게 종종 시계 브랜드와 협업을 해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BMW도 몇 차례 이렇게 시계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벨기에의 시계 브랜드죠, 아이스워치와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아이스워치는 스와치처럼 굉장히 발랄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브랜드예요. 그 BMW 고유의 컬러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계기반이나 레이스트랙 등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BMW 특유의 역동적인 분위기가 시계에도 잘 묻어나와 있습니다. 같은 해 BMW는 미국의 유서 깊은 시계 브랜드인 볼과도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시계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기계식 무브먼트를 적용을 했고요. 수심 200m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BMW 이름을 달고 나려면 그 정도는 돼야겠죠? 오늘 이렇게 스포츠와 레저, 그리고 실용성, 역동적인 주행 감성까지 모두 느낄 수가 있는 더투 액티브 투어러를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MW의 입문형 모델로 가장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저나 스포츠를 통해서 삶의 역동성을 느끼고 싶다면 가장 잘 서포트 해주는 모델이기도 하고 BMW 특유의 역동성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자, 여러분은 이 더투 액티브 투어러가 어떤 차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타볼게요. 원호연이었고요. 한동모터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